대사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라서 좀 그쵸. 낯서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걸 토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로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그 기름을 태워서 엔진이 돌아가고 차가 운행을 하고 이런 걸 대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대사 증후군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쵸. 차로 치면 기름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주유소에 갔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걸 그 말통이라 그러죠. 기름통에 넣어서 트렁크에도 싣고 뒷좌석에도 싣고 자꾸 싣게 되면 차가 무거워지겠죠. 그쵸. 이게 이제 비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싣다가 이제 더 실을 데가 없어서 이제 기름을 넘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줄줄 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줄줄 새는 당뇨병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기름을 뭔가 좀 너무 탁한 걸 넣는다든지 안 좋은 걸 넣어서 매연이나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쪽에 이제 대사증후군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게 부족해서 엔진이 너무 과열되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사람으로 치면 너무 뭔가 항진되고 너무 과열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치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 수치가 넘어갔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의심됩니다라고 아마 건강 검진 결과에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또 이런 검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좀 이런 뭔가 대사증후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내가 그런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인가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은 이제 복부 비만이 일단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혈압하고 혈당이 높아지면 이게 대사증후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쵸. 혈압하고 혈당이 언제 높아지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 혈당이 바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비만이 생기더라도 피하 지방, 그러니까 몸에 골고루 찌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복부 비만이 되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고 그래서 아마 혈압이나 혈당이 높을 확률도 높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분들은 꼭 한번 대사증후군을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1950년대,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엔 전혀 없던 질환이었거든요. 굉장히 드문 질환이었는데 네. 이 왜 현대인들한테 이 대사증후군이 이렇게 잘 생길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운동량. 예전에 이렇게 문물이 발달하지 않고 차를 잘 못 타고 다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먼 거리도 오래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신노동,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노동보다는 육체노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육체활동이 일단 줄어든 게 첫 번째 결정적인 원인. 또 두 번째는 식습관이 뭐 단순히 많이 먹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인류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만 년 정도고 그전에 한 250만 년 정도는 사냥을 해서 육식 위주로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다가 이 한 1만 년 전쯤 이 역사로 좀 굉장히 최근입니다. 최근에서야 탄수화물, 우리 쌀, 밀가루, 설탕 같은 당분을 비교적 최근에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병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쌀, 밀가루, 설탕을 제외한 식단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활동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하기도 해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요. 재미있는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750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라서 이런 대사증후군,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혈당, 지질 이상 이런 것들을 통계를 쫙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몸의 움직임이 많은 흔히 이제 블루칼라라고 하죠.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적을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사무직인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나타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당연히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이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득도 좀 높았고 그다음에 교육 정도도 높아서 실제 식습관 관리라든지 운동 시간이 블루 칼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동일하다면 네.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또 식습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고 그쵸.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몸을 많이 쓰는 블루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이라 하시더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음식 절제 못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하시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보다 네. 이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특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올해 많이 유행을 했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토제닉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는 쌀도 다 끊었고요. 밀가루 다 끊고 설탕도 다 끊었습니다. 대신에 버터나 신선한 오일 네. 위주로 섭취를 하는 이런 식이요법이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연을 준비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길래 네네. 이 식이요법을 알려줬어요. 네. 그랬더니 살도 잘 빠졌지만은 불면증도 없어지고 네. 피부도 되게 좋아지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안 그래도 이걸로 이제 염증 질환이나 혹은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제가 몇 가지 본 게 있어서 네. 저도 지금 시작을 해본 거거든요. 오. 그래서 특히 당뇨병 같이 네. 혈당, 포도당이 문제가 돼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쌀, 밀가루, 설탕을 끊으면 아예 포도당이 없어져요, 신체에. 거의 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쪽에서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이런 네. 시기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권유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니 아니면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또 다른 걸 먹게 되면 다시 원래 네.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게 탄수화물을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예 끊는 정도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런 케토제닉 다이어트라 그러면 탄수화물의 비율을 20%로 제한을 합니다. 네. 20% 이하가 되면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이제 포도당이 잘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내가 쌀을 다 끊고 단 거를 다 끊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 위주 섭취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또 과자나 빵도 먹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식단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탄수화물 끊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날카로워지고. 예. 이럴 때는 좀 어떤 방법들을 써야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굶으면 되게 예민해지는 네. 사실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해본 거거든요. 그럼 근데 저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혈당이 떨어질 때 네. 어느 정도 긴장되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정상이지만 네. 지나치게 내가 짜증이 많아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는 분명히 탄수화물 중독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되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